기자들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올해 마지막 공모주죠. DS 단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DS 단석이 마지막 공모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DS 단석이 자원순환 리딩 기업인데요. 이제 지난 5일에서 11일 오후 영업일 동안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고 어제랑 오늘 양일간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올해는 단석을 끝으로 더 이상 청약 일정이 없는데요. 이제 내년에 HB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먼저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어서 현대임스와 포스뱅크 등이 청약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라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수요 예측 결과는 좀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수요 예측 결과는 좀 좋았습니다. 수요 네. 예측 이제 진행 전부터 기관 투자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흥행할 것 같다는 의견은 많았는데요. 수요 예측 진행 중에도 이제 대다수 기관이 밴드 상단이나 초과한 수준에서 베팅했다고 듣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상단을 12%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제 10만 원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수요 예측 단순 경쟁률로만 300대 1이 넘었고 공모 금액은 약 1,220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5,861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기관 투자자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높게 평가를 받은 건가요? 우선 이제 단석이 세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네. 이제 크게 바이오 에너지와 배터리 리사이클 그리고 플라스틱 리사이클 부분이 주력 사업입니다. 네. 이제 사업 모델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매력도가 높다고 하고 회사가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 부분 리사이클이랑 2세대 바이오 디젤인 수소와 식물성 오일 부문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도 24%로 좀 낮은 수준이고 무엇보다 이제 요즘 IPO하는 기업들이 없어서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좀 몰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유통 가능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단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자, 일단 폐배터리 업체, 리사이클링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모금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공모자금 상당 부분을 좀 재무구조 좀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부는 운영 자금으로 쓴다고 하긴 했는데 이번에 단석이 좀 받게 될 공모자금이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800억 원 정도인데 이걸 전부를 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800원 정도 재무구조 개선. 자, 그러면 이 공모자금 대부분을 한마디로 그냥 빚 갚는 데 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전부를 빚 갚는 데 사용을 하는 건데 예. 이제 좀 실적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2020년에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한 6천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1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2020년에 248억 원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739억 원으로 좀 뛰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다만 이제 좀 차입금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업종 평균이 25% 수준인데 단석은 작년에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단기 차입 규모가 장기 차입 규모보다 좀 더 큰데 이 말인즉슨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가 짧아서 적시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이번 공모가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좀 감소세에 있긴 한데 업종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업종이랑 기업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 이제 부채 비율이 100에서 200% 수준을 조금 안정선으로 보는데 이렇게만 봐도 단석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전부터 공모자금 전부를 빚 갚는 데 쓰는 것에 대한 우려를 샀는데요.
이제 보통 IPO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설득을 할 때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공모 자금이 회사 경쟁력 강화에 쓰이는 게 아니라 빚 갚는 데 쓰인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우려를 했던 거고, 기자간담회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석 측에서는 선투자를 하면서 차입금이 발생한 거고, 공모금으로 상환을 하면은 부채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재무 구조가 개선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2,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시드머니도 충분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회사 측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올해 23년도에 약 1,000억 원 가량의 선투자가 있었습니다. 증거 신고서에도 좀 나와 있고요. 1,000억 중에서 500억은 현금에서 창출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산업은행 등 여신을 조달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선투자에 대한 공모자금 사용이 이제 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내년이나 내후년도 25년도까지는 큰 투자 금액은 없습니다. 경상적인 투자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나 내년이나 에비타로 1,000억에 육박하는 현금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을 올해 공모자금으로 다 상환을 하면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요즘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이제 선상환이 되면, 차입금 상환이 되면 내년도에는 바로 이자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고 주주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측은 선투자가 되면서 차입금이 발생했고, 이번에 공모금을 이 차입금을 갚는 거면 연구개발 투자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개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공모주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좀 확정 공모가가 10만 원으로 됐다 보니까 주당 네. 가격이 좀 높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단석 확정 공모가가 다른 공모주에 비해 좀 많게는 10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최근 다른 공모주들을 살펴보면 블루엠텍이 19,000원이었고 LS 머트리얼즈가 6,000원, KNS가 23,000원이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9,000원이었는데요. 단석은 최소 청약 주수도 10주이기 때문에 균등 배정만 노리는 경우에도 좀 다른 공모주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균등 배정으로 한 주에서 2주만 배정받아도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제 공모 가격이 조금 높아진 만큼 빈손 청약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단석은 일반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이 한 30만 5천 주인데 이 중 절반인 15만 주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청약을 접수한 공모주들 청약 건수를 좀 살펴보면 경쟁률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DS 단석 올해 마지막 공모주 알아봤습니다.